자, 422페이지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종류가 옛날에는 안테나 방식 대신에 다른 명칭을 썼었어요. 공중선 방식이라고 썼는데 용어 자체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써놨죠. 안테나 방식,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 안테나 방식과 누설 동축 케이블을 혼합한 방식. 자, 무반사 종단장 왜 설치하겠어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왜 설치했냐 이렇게 물으면 왜 설치하겠어요? 임피던스 매칭을 왜 했냐 이렇게 물으면 왜 했겠어요? 예? 무선 통신 보조 설비잖아.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무반사 종단장을 설치했더니 예, 통신 효율이 높아지더라. 임피던스 매칭. 즉 임피던스를 몇 오음으로 매칭해요? 50오음으로 똑같이 했더니 예, 통신 효율이 증가되더라. 이런 겁니다. 넘어가죠. 설치 제외 나오죠. 그죠?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설치 제외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여기에는 제가 뭐 이렇게 별 뭐 암이나 이런 거 표시 안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외 감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이번 회차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누설 동식 케이블의 설치 기준을 몇 개 써라. 무선기기 접속 단자 설치 기준을 몇 개 써라. 다 뭐, 예, 기준 쓰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425페이지. 연결 살수 설비와 연소 방지 설비를 비교했는데요. 연결 살수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둘 다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소방대원을 위한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예, 어디가 진짜 힘든 장소겠어요? 지하입니다. 지하는 지금 현재 많은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또 관리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관리가 부실합니다. 연결 살수 설비는 건물 지하층에 많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 공동구에 예, 설치 장소가 일단 다르죠.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는 해도로 인해서 불을 끄는 설비예요. 근데 연소 방지 설비는요, 해도로 뭐 하는 거예요? 예? 예, 연소 방지예요. 터널이 있다. 아니죠. 지하 공동구가 있다. 그러면요, 시작이죠. 여기에서 몇 미터? 여기에서 350m 이내에 예, 이렇게 살수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수구역의 폭은 최소 얼마? 3m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얼마? 350m 이내에 또 살수구역이 있어야 되고, 이 살수구역의 폭은 최소 3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소 방지 설비 헤드를 설치하는데, 예, 송수구가 있고요. 배관이 있고, 헤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렇게 배관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송수구를 또 별도로 설치할까요? 350m인데, 네? 예. 별도로 설치하죠.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하 공동구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한 대가 옵니까? 예. 수십 대, 수백 대가 와가지고요. 예. 그냥 공동구 주변에 있는 어디에? 예. 연기가 난다 싶으면 전부 다 물 집어 넣는 거예요. 자. 배관 기준, 방수헤드 기준. 그죠? 송수구 기준, 연소 방지 도래 도포 기준인데, 딱 보니까 뭐 한번 나온대요. 그죠? 예. 429페이지에 1, 2, 3, 4, 5, 6,
13회 때 기출됐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거 나올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표시한 걸 대로 좀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다가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걸 좀 추가를 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제 느낌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험 전에는 자기 느낌대로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량을 늘리시란 얘기죠. 431페이지에 방화벽, 그리고 통합감시시설 구축, 이것도 이게 뭐 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왜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소방기술사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특히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통합감시시설이요.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관리사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434페이지입니다. 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정 설비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무슨 말이 있나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밑에 있는 환기장치의 설치 기준. 이거는요, 14회 때 나왔어요. 점검. 넘어갑니다. 438페이지. 이 그림 있죠? 그죠? 그럼 밑에 있는 주, 표, 이런 거요. 이거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암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 5개인데요. 소방기술사에도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방기술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출제위원들이 기술사거든요. 박사들이고.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별표잖아요. 그죠? 별표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40페이지에 터널인데요. 터널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난리가 뭐예요? 예, 처음에 설치되는 소화전,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최소한 어디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예?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예?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이게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면 예? 몇 미터 원 내에 있어야 돼요. 반경 25m 원 내에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터널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는 25, 여기는 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얼마 이내가 되는 거예요? 25m 이내가 되는 거죠. 25m가, 즉 50m가 어디서 왔겠어요? 예? 화재안전 기준 소화기구 다음 편인 옥내 소화전에서 온 값이 아니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최소한 여기에서 얼마 이내에는 25m 이내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얘는요, 그로부터 50m마다 이게 상식. 그런데 뭐 책에도 그렇고, 예, 처음에 50을 띄워야 된다, 돼도 된다라는 책,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설치한 현장, 여기서 불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즉 입구에서 20m 지점에서 불났을 때, 30m 지점에서 불났을 때는 어떻게 끌 거냐는 얘기죠. 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끄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입구와 출구에 하나씩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이런 기준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입구에서 10m 지점에서 불이 났을 때도 밖에서 끄다가 못 끄면요, 도망가면 되니까. 그쵸? 자, 그거는 어쨌든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로 터널은 전부 다 암기해서 쓰시오예요. 그래서 이것도 암, 별표 이런 거 참조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미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출제율이 이제는 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됐으니까 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보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제안증지 보고 이 책 저 책 보고 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무시하고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출제 의뢰를 받은 첫 사람, 맨 처음에 출제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출제를 하는데 어떻게 출제할까요? 아, 어떤 문제들이 나왔지? 그죠? 한번 보고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런 문제가 나왔네? 도로 터널이 많이 나왔네? 좀 다음에는 다른 걸 내야지.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로 터널이 좀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안 나왔던 쪽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고층 건축물이 출제가 많이 됐나요? 이거는 특이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자, 지금 451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시해 놨나요? 표를? 중이라고 표시해 놨죠? 그죠? 네, 중. 자, 우리가 공부하는 요령인데요. 자, 여기에 딱 봤을 때 1번 재연설비하고 3번 비상조명 등이 출제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2번, 4번, 5번이 높을까요? 2번, 4번, 5번이 높죠. 예. 그러한 이 판단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거는 좀 강하게 하고 어떤 거는 좀 약하게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2페이지 임시 소방시설이에요. 저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임시 소방시설이 출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임시 소방시설이 뭐예요? 예? 신축 현장이에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이 많이 나니까 임시로 소방시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방시설관리사가 나중에 자기 집 가서 점검을 하는데 시험 문제에 이걸 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현장에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제위원들이, 예? 아무거나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했을 때, 어디로 튈 줄 모른다. 참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석구석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1000개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200개만 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죠. 1000개 하면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시라. 나는 그래 한 30번 시험 보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30분 만에 3번 만에 합격할 수도 있고 13번 만에 합격할 수도 있고 23번 만에 합격할 수도 있고 30분 만에 30번이면 지금쯤이면 30년 뒤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적어도 1, 2, 3 많이 합격하고 싶어요? 적어도 1, 2, 3 3년 안에는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많이 해야 돼요. 200개 하잖아요. 그러면 30번 시험 보면요 200개 안에서 많이 나와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첫 번 시험일 수도 있고요. 재수없게 30번째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00개를 하잖아요. 1, 2, 3 중에는 합격합니다.